맞아서 매월 5주차가 있는 날에는 이제 제가 법사님 초청을 해서 특별한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오늘 모시게 될 우리 교수님 소개를 좀 해 올리겠습니다. 전영우 교수님께서는 산림청 인목육종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하신 후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산림학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숲 전문가 소나무 박사로 유명한 우리 전영우 교수님은 지난 25년 동안 숲 해설 활동의 전개와 제도화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숲과 문화연구회 회장 그리고 숲 해설가 협회 공동대표 사단법인 생명의 숲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재단법인 동숭학술재단 사무국장 솔바람 모임 대표 문화재위원을 맡고 계시며 산림문화활동의 전개에 헌신한 공로로 최근 홍조 근정훈장을 수훈하셨고 불교 출판문화상 우수상과 문학적인 학자상도 함께 수상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산림문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으며 최근 저서로는 한국의 사찰숲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2만평 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봉은사 천년고찰이 오늘의 이 주제를 필히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들으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꼭 소중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전영우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좌우의 스크린을 통해서 또 기본 자료가 또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전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절에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큰 법당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흔치 않는 기회인데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찰이 숲을 갖고 있는데 이 숲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 숲이 어디서 유래되었고 이 숲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면이 떠질 안에서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는 1700여 년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숲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주장이 많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부역을 해서 한국 불교가 숲을 거저 얻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불교계에서는 무슨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걸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밝힌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왠가 하니까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 전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사찰이 보유하고 있던 숲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봉은사는 조선시대 때 그럼 얼마만한 숲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도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면이 잠깐만 이제 화면 꺼졌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사찰 숲은 나라 전체 산림 면적에 얼마나 될까요? 예, 혹시 이 상상으로라도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면요. 70%. 예. 예,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은 국토 면적, 남한 면적 1000만 헥타르 중에 634만 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약 63%가 우리는 살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계종 종단이 갖고 있는 살림은 그 1%인 6만 3천 헥타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만한 살림을 갖고 있는 한 기관은 국가기관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중에 사찰이 소유한 산림을 빼버리면 국립공원이 유지될 수 없는 국립공원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예를 들면 핵심적인 장소에 숲이 있다라고 누가 갖고 있다? 사찰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름을 듣고 알고 계실 겁니다. 명산대찰이라고 하는 우리 어느 생활 많이 했죠, 그죠? 좋은 산에는 무엇이 있다? 사찰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전역으로 따져봤을 적에 숲이 있는, 좋은 숲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사찰이 있다. 그 사찰의 숲은 누가 지켰다? 이제 선임네들이 또는 불교도들이 또는 대중이 지켜온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날은 국가 전체가 지켜야 될 귀한 산림이다라고 해서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그 숲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어레이 절에 가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숲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숨 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도 그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숲이 있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숲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숲이 왜 중요한가? 불교도들은 사찰이 숲에 있기 때문에 어레이 이 절에 가면 숲이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지만은 다른 일반 대중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번 들까요? 같은 아파트 거실에서 바깥쪽에 숲이 바라보이는 아파트하고 그렇지 않는 아파트 간에는 아파트 가격 차이가 한 5억에서 6, 7억까지도 나더라. 그래서 이 점 어떤 말이 통하고 있는가 하니까 숲세권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숲이 있는 곳에 그만큼 이제 사람들은 숲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이 숲이 어레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숲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주머니 속에 귀한 보물이 있는데도 그 보물이 얼마만큼 값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지금껏 잊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몇 가지 사례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두 수술 환자들을 두 입원실에 입원을 시켰어요. 한 입원실은 창밖으로 숲이 잘 보이는 쪽에 입원 환자들, 다른 한 환자들은 수술 환자들을 바깥쪽에 창밖으로 회색빛 벽면만 보이는 이런 수술 환자들을 입원실에 이어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그룹의 환자들이 수술 환자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
세 번째로 의료진,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걸 이제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는데 숲이 바라 보이는 입원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이 더 적었고 의료진에 대한 불평불만이 더 적게 나왔다라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도대체 숲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걸 대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적인 예로 숲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 간에 사회성을 비교를 해보니까 숲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야, 눈이 왔으니까 눈을 치우자 하니까 모두 나서서 눈도 치워버리고 쓰레기 버리지 말자라고 하니까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이른바 사회적 비용까지도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감옥에 죄를 지어서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상대로 두 감방에 한쪽 감방은 저 멀리서나마 쪽창을 통해서 숲이 보이는 쪽에 있던 수감 환자들하고 다른 한쪽에는 쪽창이 없어서 그 감방 속에 갇혀 있는 환자들 간에 얼마나 빈번하게 의무실을 들락날락 거리는가를 조사를 했더니만 놀랍게도 쪽창을 통해서 멀리 녹색을 볼 수 있던 환자들이 훨씬 덜 의무실로 들락거리더라 하는 겁니다. 감방이라고 하는 환경은 프라이버시도 없고 자기 집처럼 낙냄방이 갖춰져서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서 잔병치레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쪽창을 통해서 저 멀리서나마 녹색을 바라본 환자들이 수감자들이 훨씬 덜 의무실로 들락거리더라. 이건 뭘 의미하는가? 결국 숲이 살아있는 병원과 다르지 않더라. 또는 아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묘약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학자들이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걸 그린 사이칼러지, 녹색 심리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행동학적 관점에서 고찰을 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오늘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림치유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힐링 사고. 근데 우리나라의 불교도들은 지난 1600년 동안 숲 속에서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숲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외국의 선진 연구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길을 닫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방금 들어오기 전에 주지선님을 잠깐 배웠습니다만 제가 여쭈었습니다. 얼마나 보온사 터는 넓습니까? 라고 하니까 2만 평 정도를 겨우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심 한가운데 이는 녹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고마워 여겨야 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누가 숲을 더 많이 볼 수 있는가, 눈으로 누가 숲속에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강의를 할 적에 흔히 비유를 합니다.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이 부자들이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것 말고 하면 좀 높은 데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오늘 내가 강의하는 게 숲인데 그거 말고 하면 마침내 나무들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숲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주 수시로 이제 숲이 있는 가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가람에 가는 행위는 바로 숲으로 가는 이야기죠, 그죠? 오늘 슬라이드도 가지고 왔는데 요 책은 구라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2시간만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사람은 훨씬 건강해진다. 자연 속에서 놀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숲하고 떨어져서 살지 말라. 자연과 유리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가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미 숲의 좋음을 알았는데 대부분 사찰 숲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손을 놓고 있다.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제 마침내 떴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디죠? 저긴 어느 분이 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예, 여기 한 분 처사께서는 청계사라고 하셨습니다. 백양사입니다. 어느 속에 있죠? 숲 속에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돌려도 됩니까? 예, 저는 사실 여기 왼편에 보이는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건너가서 그 유럽에서 다시 미국 땅으로 건너간 최초의 은행나무 사진을 찍는다고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봉헌사 특강이 가능하신지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 나무 공부하는 산림학도이지 선지식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찰 숲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 흔쾌히 이 강의에 나서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연락을 한 담당 선생님께서 정 교수 우리가 몰랐던 숲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누구죠? 양파. 저는 잘 모릅니다. 텔레비도 잘 보질 않고. 근데 대부분 스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도 아시더라고요. 유명한 스타들이다. 그죠? 공통점이 뭐죠? 어느 분이 답하실랍니까? 오늘 뭘 강의하고 있죠? 예, 공통점은 숲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딴 누구누구의 숲을 팬클럽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인기 연예인을 위한 숲을 팬클럽은 자기들 돈을 내서 만들어주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오늘날 우리하고 같이 숨을 쉬고 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숲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어떤 징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빈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파 숲을 조성했다 하는 저는 블로그 사진이 뜨는가 하면 그것뿐만 아닙니다. 영평해전에 전사한 사람들을 기리는 숲을 영웅의 숲이라고 해서 만들고도 있죠, 그죠? 자, 저렇게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제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숲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전 올해는 아니지만은 지난 3년 동안 주지 스님이 되실
사찰 경영 지도자 스님들 그 가정에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자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왜 팬클럽 연예인 이름을 딴 숲을 만들까? 전사자들, 영웅들을 위한 숲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 조계종 교육원이 미래의 사찰 경영자가 될 스님들께 사찰 숲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단초를 가지고 우리는 시대 정신을 읽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간을 조금 지체를 했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요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숲, 산림, 삼림, 나무 등등의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초대 대통령 데어더 호이스가 한 이야기인데 숲, 발트, 단 한 음절이죠, 그죠? 그러나 그 속에는 동화와 경의가 숨어 있다. 동화와 경의는 셀 수 없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계량화할 수 없는, 그래서 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만 가지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숲을 이루고 있는 그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2002년도에 산림 헌장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숲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재정위원으로 관여를 했는데 숲은 생명이 숨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지금 국립강릉 수목원에 가면 저 헌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산림의 유래는 산림천택이라고 하는 저 용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긴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어떤 생명체일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 몸통이 가장 큰 생명체, 키가 가장 큰 생명체, 어린 왕자가 무서워하는 생명체. 뭡니까? 예, 우리는 오늘 숲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숲을 이루는 나무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해발 3,500m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자라는 브리스톨 소나무는 소나무입니다. 5,000년을 삽니다. 저는 저곳에 3번 다녀왔는데 저는 나무 앞에 서면 인간이 까부러 샀는 게 우습게 보이죠. 나무란 생명체를 쉽게 봐서는 안 되겠죠. 저 나무는 1mm 속에 7년 동안 자란 나이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건 현미경으로 측정한 겁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약 1년에 5.4mm 자라기 때문에 얼마나 저 나무는 천천히 자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나무는 한 3,000년 묵은 나무입니다. 가운데 있는 나무입니다. 3차선 도로폭만큼 넓은 밑둥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 나무 한 그루를 베면 방 5개짜리 목조각을 100채 이상 씌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굵은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굵습니다. 역시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112m의 크기를 가진 나무입니다. 이래 축구장에 탁 쓰러뜨리면 끝에서 끝까지 닿는 나무이죠. 저기 빨간 점이 보이십니까? 너무 밝아서 안 보이신다고요?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저 나무에. 저렇게 큰 나무입니다. 112m에 달하는 사람이 4사람인가 있는데 이는 나무들이 자라는 숲을 저는 새벽녘에 한번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처님을 뵙는가 같은 자연에 대한 영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뭐 잘났다고 까부러 샀는 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연이 대단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숲이란 쉽게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서워한 나무죠? 어린 왕자가 가장 무서워한 바오밥 나무입니다. 아프리카 간 저 제자가 전 여길 가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우리 숲은 전 세계적으로 숲이 파괴된 나라는 두 나라뿐인데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나머지 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200년 전에 숲이 망가져서 200년에 걸쳐서 아주 힘들게 복구해서 오늘날은 세계에서 숲을 제일 잘 가꾸는 나라, 그 다음에 산림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 우리도 독일의 산림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한때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독일의 숲을 보여드리고 긴 이야기를 또 줄일 수밖에 없고, 우리 숲을 사람들은 세계적 성공 사례다라고 일컫습니다. 한민족의 자존심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탄소를 담는 큰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달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우리 앞선 세대가 만든, 여기 이제 연조가 되신 선생님들은 아마 저처럼 어릴 적에 집집이 이 부역 할당되면 나무로 심으러 다니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우리 숲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연이 저절로 만들어준 숲인 양 여기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숲을 복구한 나라입니다. 어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우리 숲은 한민족의 자존심이다. 쉽게 만들어진 숲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또 한국인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거창한 무엇이 이 종교나 사상이나 특별한 발명품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적에 산림학자로서 우리는 숲을 복구시켰다 하는 걸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저 주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주 흔히 쉽게 일제 강점기에 한일 병탄에 의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 숲을 수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숲은 조선 후기부터 엄청나게 헐벗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1980년대, 90년대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저건 저 강화문 바라보는 뒤편의 북악산 일대의 모습입니다. 이건 더하죠. 무악재 일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건은 조사를 할 건데 병탄이 되기 전 191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숲이 있는 곳은 북한 개마고원하고 태백산맥 일대뿐이었다 하는 게 나타난 근거입니다. 1910년대, 20년대 장강이라고 하는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원시림을 일제는 많이 이제 벌채를 해서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경기도 여주의 모습입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이라크나 이란 헐벗은 것 보는 모습이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죠? 민둥산이라고 하죠. 우리는 인원산이었습니다. 1953년도에 구파발에서 바라본 북한산 일대의 모습입니다. 서울의 모습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도남동, 정릉, 북한산 자락 온통 헐벗은 모습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1973년도부터 대대적으로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00억 그루이지만은 하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한 200억 그루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점처럼 잘 살지 못할 때라서 국민소득이 한 300불 정도 될 때라서 다양한 말, 소, 지게, 덩찜
이용을 해서 여기 이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꼭 외부에서 강의를 할 적엔 보여드립니다. 무엇이 눈에 띄죠?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들이 보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춘궁기에는 굶주렸습니다. 그죠? 굶주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내준 잉여 농산물인 밀가루나 옥수수를 임금으로 받아서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서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둥산이 사방사업의 결과 아래쪽 같은 모습으로 변했고, 그 전의 모습, 나무 심은 모습, 1년 뒤의 모습으로 숲은 차츰차츰 변해갔습니다. 해안가 주변에 이제 모래밭은 저 멀리 산에서 흙을 퍼와서 구덩이에 흙을 채워 넣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했다? 우리 앞선 세대가 한 겁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런 모습의 산이 80년대에 이렇게 바뀌었고 90년대는 이런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숲을 향유하고 즐기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한 100배 정도 늘어났는데 숲의 규모가 늘어난 것은 12, 3배밖에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경제적 규모가 100배 늘어난 것은 사람들이 이제 감탄을 자아내지만은 자연이 10배나 규모를 키웠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인데 사람들한테는 별로 감흥을 못 얻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우리하고 또 다른 반쪽, 오늘 누구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북한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뭐 때문에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락밭, 외화벌이를 위해서 목재벌채, 그래서 저 산 꼭대기까지 온통 민둥산입니다. 숲을 흔히 살아있는 저수지라고 하는데 비가 왔을 적에 빗물을 한껏 머금죠. 그러다가 비가 안 올 적에 조금씩 마치 욕조에 있는 스펀지처럼 물을 흘려보내는데 그런 기능이 사라져 버리니까 작은 비에도 물난리가 나버려서 이제 농사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저 산 꼭대기까지 숲이라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백두산 실습을 갔다가 두만강 쪽으로 내려오면서 반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북한은 산림벌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뉴질랜드 사진 작가의 이 기록에 찍혀서 제가 사진을 발췌한 겁니다. 1910년하고 2010년하고 100년 사이에 남북한의 산림 현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1910년의 사진을 보면 저 개마고원 일대는 무엇이 보입니까? 녹색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북한 산림은 거의 200만 내지 300만 헥타가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녹색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만들어서 우리 앞선 세대가 심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우리의 녹화 기술을 제3세계에 열심히 전파하고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준비 안 된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는 숲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가, 어떤 문화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시면 자, 저만한 신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3천만 원이 듭니다. 우리 아파트가 교통이 얼마나 좋은지, 학군이 얼마나 좋은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전혀 언급이 없고 뭘 팔고 있죠? 나무 몇 그루 쓱쓱 그려놔 놓고 우리는 이래 좋은 아파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팔고 있죠? 녹색을 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아파트. 다 녹색을 팔고 있죠, 그죠? 이건 더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뭐하고 같다? 숲하고 같다. 이 꼴 덩어를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하고 강이 바라보이는 아파트가 어느 게 더 아까 숲세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억대를 좌우한다.
1억 5천만 원이나 더 비싸다 하는 기사가 공공연히 실리는가 하면 숲세권이 청약 열풍이 더 세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숲이 무엇이길래 이는 반응을 우리 사회는 할까? 그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저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손톱만큼도 녹색이 없는 저는 세상에 좀 더 큰 아파트 가지려고 좀 더 큰 차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 외국에서는 도시가 숲 속에 있는 건지 숲이 도시 속에 있는 건지 이건 독일의 프라이부르그입니다. 이건 비엔나 근교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런 데가 있다라고 했죠. 어디입니까? 예, 평창동입니다. 여긴 성북동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숲이 현대 문명병의 해독제이더라 하는 연구 사례를 제가 이제 몇몇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우리나라에도 그와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울리치라고 하는 이 교수가 쓴 연구 논문은 아주 폭발적으로 숲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 촉진을 해서 아주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방의 사례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근처에 숲이 있는 직장하고 그렇지 않는 직장. 훨씬 직무 만족도가 높고 이직도 잘 안 하더라 하는 연구 사례도 있는가 하면 학교에 숲이 있는 학교하고 숲이 없는 학교, 숲이 있는 학교가 학생들이 소속감이라든지 애교심이라든지 정서적 균형감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 하는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6년 동안 다닌 학생하고 서울에 있는 한 학교입니다. 여기 교문 앞에서 들어가는 저 긴 숲 터널을 지나서 다니는 학생하고는 저는 분명 다르리라고 여깁니다. 앞서 우리가 그 효과를 봤을 적에. 그래서 이제 줄이면 숲은 공동체를 결속시키거나 애사심이나 애교심이나 또는 자연생명 진화 본능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효과를 심리적 효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살림 치유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다양한 연구 사례들이 숲을 자주 접촉하면 삶이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6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매주 2시간 자연에서 놀면 건강해진다. 이게 아마 숲하고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가람을 찾음으로 해서 현대 문명병을 치유하는 살아있는 병원이자 묘약인 사찰을 찾음으로 해서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사찰 숲에 별로 불자들은 물론이고 종단에서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10분, 15분 정도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사찰 숲과의 인연이 1993년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누구도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살림의 1%가 사찰 숲으로 되어 있고 종단 부동산의 97%가 살림이며 1조 8천억 원을 예를 들면 2010년도 기준입니다. 종단이 갖고 있는 사찰 숲에서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 상당의 금액을 창출해내지만은 국립공원 입장료 가지고 다투고 있지 정작 이와 같은 큰 기여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할 줄을 모르는 이는 답답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의 많은 부분을 사찰 숲이 감당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 조리 있게 요구하지 못하는 답답함, 또는 사찰 57개소가 100만 평 이상의 살림을 갖고 있으면서도 옳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불교계, 국민, 학계, 또 신도들의 무관심 아니겠는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도대체 사찰숲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오늘의 삶에 자연과 유리된 삶을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불교적 가치 정진을 위해서 사찰숲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겠는가, 불교계가 무관심한 이유는 뭔가, 그렇게 좋다라고 사람들은 다 반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덤덤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뭐 논문도 쓰고 알아주든 안 하든 일반인들 대상으로 사랑방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신문에 이제 지면을 확보해서 연재를 하기도 하고, 이 신문 연재가 있자마자 조계종단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총무원 간부 분들한테 사찰숲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한 2달 뒤에는 종단의 간부 스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몇 년의 20년 수년의 여러 가지 활동이,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찰숲, 또 요 최근에 나온 송강사 사찰숲, 이런 책들로 이제 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찰숲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긴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하면, 절이 생기면 땔감숲을 왕실에서는 의뢰해 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제 봉헌사 시지에 대한 기사가 명종실록에 나오는데, 긴 이야기를 줄여서 봉헌사는 양근, 월계, 하류 방향까지 땔감숲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봉헌사 땔감숲은 삼전도 나루터까지 이어지고, 그건 송파구에 있습니다. 석천호수 부근의 나루터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사라졌죠. 도비가 있는 그 근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금원평, 아주 재미난 걸 제가 겨우겨우 찾아냈는데, 송파벌하고 분당까지의 벌판이 봉헌사 수사지였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지스님 뵙는 기회에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조선시대, 일제시대, 또 자유당 시절, 또 그 이후 엄청나게 많이 뺏겨서 이제는 2만 평을,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저기 녹색으로 보이는 저 영역이 옛날 명종시대 때 봉헌사가 땔감숲으로 보유하고 있던 산림이었다 하는 걸 여러분은 이 기회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구글이라고 하는 지도로 보면 저렇게 아주 넓은 지역의 숲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 지금부터 아름다운 사찰숲입니다. 어딥니까? 예? 봉헌사 신도들은 절대로 다른 절에 안 가는 모양이죠. 예, 월정사 전나무 숲길이죠, 그죠? 제가 오늘 선물로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답을 말씀드렸죠? 예. 자, 이건 어딥니까? 예, 통도사 어디? 경라감 들어가는 소나무 숲길입니다. 저는 저 소나무 숲길을 사랑합니다. 저는 소나무 숲길을 오늘날 지키고 있는 사찰이 없습니다. 300년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녔던 그 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절의 스님들께서 주변 환경단체의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숲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어쨌든 어딥니까? 예, 이 봉헌사 신도분들은 절에 자주 다니시는 모양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숲 중에 하나입니다. 선운사 저 숲은 사찰숲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그 옛날의 기능보다는 오늘날 불교가치 정진, 종교령 위상에 이제 활용되어야 될 것이고 한국성, 한국을 한국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경관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놓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좀 전에 명상이나 건강정진, 휴양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어딥니까? 수녀님이 가고 계십니다. 수녀님이 아니시군요. 예. 예, 무풍한속길 양산 통도사의 소나무 숲길입니다. 그죠? 자, 이게 수녀님 가고 계신 사진입니다. 어딥니까? 전나무 숲길입니다. 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안 가신 모양이죠. 예, 내소사 전나무 숲길입니다. 어딥니까? 백양사 애기단풍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 백양사 어딥니까? 동백나무 숲이 있는 백년사. 사찰 소나무 숲은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관입니다. 이건 이제 금강산 신계사 입구에 있는 창터솔밭 입구인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운문사 덜머리 소나무 숲이고, 그죠? 경락앞 소나무 숲길이고, 재미나는 것은 하양 현감을 했던 겸재정선이 300년 전에 해인사 그림을 그렸는데 저 장경판전 뒤편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T자형으로 소나무로 걸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맨 뒤 건물. 저는 저 소나무 숲이 아직도 있는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00년 전 사진입니다. 저렇게 여전히 소나무 숲이 그대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 전에 저 그림을 보고 해인사를 달려갔습니다. 역시 여전히 무엇이 있다? 장경판전 뒤편에 소나무 숲이 그대로 있다. 저 소나무 숲만 가지고도 여러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소나무 숲이었을까? 덜머리는 왜 소나무 숲을 만들었을까? 덜머리 긴 소나무 숲길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성속을 가르는 차폐 공간이죠, 그죠?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놔면서 숲길을 걸으면서 부처님이 계신 신성한 나라로 들어가는 망가짐을 다잡는 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가람을 갔을 적에 덜머리 숲길을 한번 거닐어 보면 우리 자신이 달라질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의미를 알려고 하는 분들도 없더라 하는 거죠. 여기 통도사 무풍한속길입니다. 이 왼편으로는 자동차가 싱싱 다니고 있는 길인데 저 분은 왜 저렇게 혼자 걷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잘 가꾼 소나무 숲을 잘 지킨 곳이 있는가 하면 밀양 표충사는 이제 한렵수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소나무 숲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은혜사는 이렇게 소나무 숲을 잘 지키고 있는데 법주사 덜머리 숲길은 조선시대 때부터 유명한 숲길이었는데 소나무는 사라져버리고 한렵수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령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소나무들로 울창했던 그 숲길이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아주 재미나는 것은 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죠? 0.7%밖에 안 되는데 사찰이 천년기념물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15배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도 사찰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사찰로 통해서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1000년 이상 된 은행나무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다? 사찰에 있다. 그런데 불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 영월 하송리에 있는, 저건 옛날 대정사 터에 있던 은행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1000년 이상 된 은행나무 중에 한 그루입니다.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역시 1000년 정도 된 은행나무입니다.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역시 1000년 정도, 다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필라델피아에 한국에서 온 혈통의 은행나무 후손을 보러 갔다라고 했죠, 그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건너가서 유럽에서 다시 북미 대륙으로 가서 북미 대륙에서 다시 미국 내로 퍼져나간 그런 이야기들. 누가 가져왔다? 스님이 불법병으로 당나라나 송나라 갔다가 그 당시 귀중한 약재인 은행을 갖고 와서 어디에 심었다? 절에 심었다. 그래서 나라 전역에 퍼져나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은행나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자연유산에 끼친 기여가 엄청날 건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같은 나무입니다. 적천사 은행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은행나무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보물 또는 국보와 같은 문화재로 천연기념물 역시 문화재죠. 자연유산인 문화재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는데 4개의 매화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세 곳은 사찰이고 하나는 오죽헌에 율곡이 사랑한 매화인데, 저 나무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진 죽어가 버려서 잘라버렸는데, 서남사 매화, 저렇게 노매가 피어있는, 고매가 피어있는 사찰은 서남사뿐입니다. 여러분들 봄철에 새벽같이 매화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면, 야, 또 다른 세계에 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화암사에 있는 매화입니다. 여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죠. 각항전에 있는 매화는 각항전 자체가 보물이기 때문에 굳이 보물로 지정 안 한 매화입니다. 저 붉은색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붉어서 흔히 정매라고도 하지만 흑매라고도 한다. 저런 걸 보유하고 있는 게 사찰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항전에, 그 다음에 고불매. 이제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 불교계가 의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사찰 숲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활용할 방법도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저는 자기 주머니 속에 얼마나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물의 진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숲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불교계에서 요즘 많습니다. 숲 해설사, 산림 치유 지도사, 이런 것들을 종단 또는 교육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평소에 지론인데, 이 사찰숲과 관련된 순례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가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수녀님들이 한국의 산태하고 가는 길을 저렇게 걷고 있는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 불자들은 물론 걷고 있겠죠. 근데 이름난 길이 있을까? 당장 떠오르는 그런 길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적에 안타까웠어요. 우리 봉헌사 신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쪽에 마침 주지스님께서 사찰숲 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부디 원력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순례길이 유네스코에서 종교적 의미로 지정된 순례길이 두 곳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가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아주 가까운 일본에 있는 구마노 고도입니다. 저는 구마노 고도를 참 안타깝게도 물론 주변에 분들하고 백담사에서 봉정암, 우리나라 최고의 순례길이죠. 그걸 몇 차례 걷기도 했습니다만 그 코스가 너무 짧아서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올까지 5번을 다녀왔습니다. 구마노 고도를. 여기는 어레이 가면 공구부지라고 하는 건강봉사라고 하는 절인데 고야산에서 제일 큰 사찰이죠. 이는 신도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스님도 모시고 같이 가봤고 지난 4, 5년 사이에 이 구마노 고도를 걸었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코스를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아까 주지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백산 정암사에서부터 법흥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오대산 정밀보궁을 해서 설악산 봉정암 이런 코스를 우리가 부디 좀 지금이라도 좋은 코스를 만들어서 죽기 전에 한번 순례해야 될 한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거의 제가 6분을 더 쓰고 있습니다만 마무리할 때입니다. 400년 이래 우리 살림은 지금이 가장 울창한 때입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앞선 세대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숲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이제 여에 발맞춰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불교계가 갖고 있는 사찰 숲의 가치와 기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연락처입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뭔가 뭐 질문을 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를 소개할 적에 국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3년 전에 정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예교수입니다. 국민대학교.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대학교 메일을 쓰고 있고 또 소속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숲과 관련된 것 또는 사찰 숲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메일로 답변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